혹시 최근 들어 계단만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목과 어깨가 자주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어지러운가요?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고 깜빡깜빡하는 순간이 늘었나요? 저는 25년간 심장혈관내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의사 100년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어제까지 멀쩡했다며 갑자기 쓰러진 가족을 붙잡고 들어오는 분들이 오늘도 찾아오죠. 세계적으로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뇌졸중을 겪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매분마다 뇌세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히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느낌. 그 순간 당황하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겪은 실제 이야기와 검증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무엇을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1인칭 시점으로 차분하고 따뜻하게 전해드립니다. 문장은 짧게 끊어가죠. 어려운 용어는 일상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가슴이 조여옵니다. 목뒤가 뻣뻣하고 눈앞이 잠깐 하얘지죠. 손끝이 저릿하고 말이 둔해집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느낌. 이런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라도 줄면 뇌세포는 분 단위로 손상됩니다. 치료가 지연될수록 매분 약 190만 개의 뉴런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곧 뇌입니다. 뇌는 몸무게 2%밖에 되지 않지만 에너지와 산소의 약 20%를 홀로 씁니다. 저장고가 거의 없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몇 분 안에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뇌혈관은 좁아지기만 해도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도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계단 2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하고 잠깐 어지럽고 말이 꼬이는 느낌.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실제 환자 사례를 2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 씨 62세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내원했습니다. 일상에서 깜빡거림이 잦아졌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찼죠. 검진에서 목의 경동맥 내막이 두꺼워진 소견이 보였습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이 있었고 야식과 가공식품, 운동 부족이 겹쳐 있었죠. 식사 교정과 걷기, 혈압 관리, 수면 교정,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3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이 줄었습니다. 계단 오르기와 말 것, 꼬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박모 씨 58세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공복 혈당장애, 중성지방 상승, 최근 스트레스가 심했고 수면이 불규칙했습니다. 집에서 자동 혈압계를 구입해 아침 저녁으로 측정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콩류,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8주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Hg 떨어졌고 체중 3kg 감소, 허리둘레 3cm 감소. 집중력이 덜 흐트러진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제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성인 여명 동안 4명 중 1명이 뇌졸중을 경험합니다. 한국에서는 연령표 준하, 발생률은 서서히 낮아졌지만 고령 인구 증가로 전체 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치료는 시간 싸움입니다. 매분 뇌세포 손실이 누적되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보면 40초마다 누군가 뇌졸중을 겪고 3분 남짓마다 1명이 사망합니다. 우리에게 남일로 볼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혈관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달라붙으면 물줄기가 약해집니다. 혈관벽도 비슷합니다. 고혈압의 높은 압력, 흡연의 독성, 혈당과 중성지방의 상승, 과도한 염분과 포화지방, 움직임 부족이 오랜 시간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틈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스며들어 염증이 생기고 기름때처럼 눌어붙은 플라크가 자랍니다. 관이 점점 좁아지죠. 어느 날 작은 혈전이 떼어져 골목길 같은 가는 뇌혈관을 막으면 그 순간이 바로 위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수년간 쌓인 생활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증상이 생긴 급성기에는 119를 부르고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BFAST를 기억하세요. 균형 시야, 얼굴 팔말 시간.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고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움직이세요. 집에서 버티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 당연히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막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사실은 다릅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을 상당히 낮출 수 있고 혈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연령 자체보다 누적된 위험, 인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맞습니다. 유전적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은 총알이 아니라 방아쇠입니다. 생활습관이 그 방아쇠를 당기느냐 안전장치를 걸어두느냐를 결정하죠.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편부터 시작하죠. 핵심은 2가지입니다. 소금은 줄이고 식물성 중심으로 바꾼다.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식단은 DASH와 지중해식입니다. DASH는 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을 약 5에서 7mmHg 낮추고 이완기 혈압도 3에서 4mmHg 낮춥니다. DASH 식단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채소는 하루 5회분, 과일 5회분, 통곡물 8회분, 저지방 유제품 3회분, 견과류와 씨앗주 5회, 기름 3큰술 정도입니다. 붉은 고기는 주 6회분 이하로 제한하고 단 음식과 단 음료는 주 5회분 이하로 줄입니다. 지중해식 식사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나 견과류를 충분히 더한 패턴은 심혈관 사건의 위험을 낮춥니다.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전체 심혈관 사건이 줄었고 구성 요소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었던 항목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 주목해보세요. 혈관의 안쪽 피부인 내피의 기능을 도와 혈압과 동맥 경직도를 낮추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컵 가까운 양을 8주간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과 동맥 경직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냉동 상태로 보관해도 유효 성분이 보존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뇌졸중 위험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한 구성 요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중요합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을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단 소금에 절이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도 빼놓을 수 없죠.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정어리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춥니다.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가공육인 햄, 소시지, 베이컨은 나트륨과 질산염이 많아 혈압 상승의 주범입니다.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을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거나 아예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도 문제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810개, 분량의 당분이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 경화를 가속화합니다. 하루 권장 실천한 예시를 드리죠. 아침에는 통곡식 빵 한 장과 채소, 달걀 혹은 두부, 여기에 토마토나 양파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생선이나 콩단백, 채소 듬뿍, 올리브유 한 스푼 현미밥이나 보리밥으로 바꿔보세요. 저녁에는 나트륨을 2000mg 이하로 관리하며 채소 반찬 2가지 이상, 통곡밥 국물 요리를 할 때는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쓰고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허브로 맛을 내세요. 간식은 소금 안 친 견과 한 줌과 베리류 반컵, 단 음료는 끊고 물을 마십니다.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포장지의 나트륨과 당류 표기를 생활처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혹시 짠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을 줄일 수 있는 음식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 운동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움직일수록 떨어집니다. 메타 분석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의미 있게 낮춥니다.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1단계로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3일 하루 15분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단지 안쪽이면 충분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2단계는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죠. 이 정도만 해도 수축기 혈압이 49mmHg 정도 떨어집니다.
3단계는 빠르게 걷기에 계단 오르기나 언덕 걷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 2회 정도 평지 걷기에 510분간 약간 숨이 찬 운동을 더합니다. 요즘 주목받는 등척성 운동도 있습니다. 벽에 기대서 앉기 같은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대규모 분석이 있습니다. 주 3회 각 2분씩 4세터, 세터 사이 12분 휴식.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관절에 무리가 적고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벽 스쿼트 하는 법을 설명드리죠.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을 벽에서 3040cm 앞으로 내딛습니다. 등은 벽에 댄 채로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려 앉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가세요. 2분간 이 자세를 유지한 뒤 1분 휴식, 이를 4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3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혹시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짧아도 누적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계단 2층 오르기,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이런 작은 습관이 혈압을 서서히 내립니다. 일상 속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주차할 때 조금 멀리 대기, 전화 받을 때 서서 받기, TV 볼 때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걸음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루 총 운동량을 늘려줍니다.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 중에 말할 수 있으면 적당한 강도, 한두 마디만 할 수 있으면 다소 높은 강도, 말하기 어려우면 높은 강도입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강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혹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운동 하나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검사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집에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병원에서 잰 혈압은 긴장이나 움직임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를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가정혈압 측정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죠. 아침에는 기상 후 화장실 다녀온 뒤 아침 약 먹기 전에 측정합니다. 5분간 의자에 앉아 안정을 취한 뒤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 놓고 재세요. 2번 재서 평균을 기록합니다. 저녁에도 같은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혈압계는 팔뚝에 감는 자동 혈압계를 권합니다. 손목형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거포 크기도 팔둘레에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작거나 크면 측정값이 부정확해집니다. 일주일치 기록을 들고 병원에 가세요. 가정혈압과 24시간 활동혈압이 더 잘 예후를 반영한다는 지침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이 기록을 보고 더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혈압 기록장에는 날짜, 시간, 혈압 수치와 함께 그날의 컨디션도 적어두세요. 잠을 잘 잤는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운동을 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등을 간단히 메모하면 혈압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 검사는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지질 프로필을 기본으로 봅니다. 여기에 고감도 CRP를 추가하면
숨어있는 염증 부담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S-CRP가 1 미만은 낮은 위험, 1에서 3은 중간 위험, 3을 넘으면 높은 위험 범주로 봅니다. 단 10 이상처럼 급상승한 값은 감염 등 급성 염증을 먼저 의심합니다. 지질 프로필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을 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00mgdl 미만이 이상적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 40mgdl, 여성 50mgdl 이상이 좋습니다. 중성 지방은 150mgdl 미만을 유지하세요. 당화 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합니다. 5.7% 미만이 정상, 6.4%는 당뇨병 전 단계, 6.5%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부터 혈관 손상이 시작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상검사는 증상과 위험도에 따라 경동맥 초음파로 내막 두께와 플라크를 확인합니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0.9mm를 넘으면 동맥 경화가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플라크가 발견되면 크기와 성질을 평가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의심 시 홀터 검사를 고려합니다. 24시간 심전도를 기록해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찾아냅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져 뇌졸중 가능성이 5배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갑자기 생기면 119입니다. 집에서 아스피린을 임의로 복용하거나 기다리면 안 됩니다. 뇌출혈인 경우 아스피린이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BFAST 증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B는 밸런스, 균형 감각 상실,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넘어집니다. 이는 아이즈 시야장애, 한쪽이나 양쪽 시야가 잘 안 보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 마비,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웃을 때 비대칭입니다. O는 암저, 팔마비, 한쪽 팔에 힘이 빠집니다. S는 스피치 언어장애,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합니다. T는 타임 시간,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여러분은 집에서 혈압을 재고 계시나요? 혹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핵심은 3가지입니다. 하나, 시간은 곧 내일입니다. 증상이 생기면 119를 부르고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BFAST를 기억하세요. 얼굴, 팔말, 시야와 균형이 달라지면 멈추지 말고 움직이세요. 치료는 분 단위로 뇌세포를 살립니다. 매분 190만 개의 뉴런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1분이라도 빨리 치료받는 것이 평생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둘, 식단이 약입니다. DASH와 지중해식은 수축기 혈압을 수 MMHG 낮추고 장기적으로 사건 위험을 줄입니다. 베리류와 견과, 올리브유, 생선, 통고, 콩, 채소를 늘리고 가공식품과 설탕, 소금을 줄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관리하고 견과류 30g, 베리류 반컵을 매일 드세요. 등 푸른 생선은 주 3회 한 번에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새 습관이 처방입니다.
빠른 걷기 주 5회 30분씩, 벽 스쿼트 주 3회 2분씩 4세트를 꾸준히 합시다. 가정혈압을 아침 저녁 기록해 진료실에서 상의합니다. 일주일치 혈압 기록이 100번의 말보다 정확한 진단을 도와줍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치료입니다. 하루 78시간 수면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심호흡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다는 말. 그러나 그 어제들 속에는 쌓여온 소금, 앉아있는 시간, 미뤄둔 혈압 기록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뇌와 심장은 숫자와 습관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소금을 한 꼬집 들고 저녁에 15분만 더 걸어봅시다. 내일 아침 혈압을 재고 메모장에 적어봅시다. 작은 실천이 모여 병의 흐름을 바꿉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입니다. 식단 실천 체크리스트부터 보시죠. 하루 최소 3회 이상 먹기, 과일 1회 이상 먹기, 소금 라벨 확인하기, 견과류 한 죽 먹기, 물 68잔 마시기.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한 가지를 골라 일주일만 해봅시다. 채소 3회는 이렇게 나눠보세요. 아침에 토마토나 양파 반찬 하나, 점심에 나물이나 샐러드, 저녁에 국물 속 채소나 볶음 채소.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후 디저트보다는 식간이나 운동 전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 급 상승을 막을 수 있거든요. 사과 반개, 바나나 1개, 오렌지 1개 정도가 한 회분입니다. 소금 라벨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빵 한 조각에도 3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김치 한 젓가락에는 150mg, 라면 한 개에는 2000mg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목표인 2000mg이 생각보다 금방 채워지죠. 견과류는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아몬드 23개, 호두 7개 반쪽, 땅콩 28개 정도가 30g입니다. 손바닥에 한 움큼 잡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운동 전후에 한 잔씩.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 실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봅시다. 빠르게 걷기 30분 혹은 10분씩 3번 나누기 벽. 스쿼트 2분 4세트 계단 오르기. 2층 스트레칭 5분 걷기는 연속으로. 30분이 어려우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효과가 비슷합니다. 아침에 출근길 10분, 점심시간 10분, 퇴근 후 10분 이렇게 하면 부담이 줄어들죠. 벽 스쿼트는 처음에는 30초부터 시작하세요. 30초씩 4세트를 일주일 하고 다음 주에는 45초씩, 그 다음 주에는 1분씩 이렇게 점차 늘려가면 2분까지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마세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계단 내려가기가 무릎에 더 부담을 주거든요.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 허리를 중심으로 하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살짝 비틀어 주세요. 각 동작을 10초씩 3번 반복하면 됩니다. 건강기록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침 저녁 가정혈압 평균 기록하기, 수면시간과 지침시각 적기, 일주일에 한 번. 체중과 허리둘레 재기, 한 달 뒤 변화 확인하기. 혈압 기록은 전용 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세요.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적고 그날의 컨디션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잠을 잘 잤는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등을 적어두면 혈압 변화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면 기록도 중요합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밤에 깬 적이 있는지, 아침에 언제 일어났는지를 적어보세요. 수면의 질이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체중과 허리둘레는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재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화장실 다녀온 뒤 가벼운 옷차림으로 재세요. 허리둘레는 갈비뼈 아래쪽과 골반뼈 위쪽의 가장 가는 부분을 재면 됩니다. 경고 신호도 꼭 기억해 두세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비대칭이 되거나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시야에 장애가 생기거나 균형 감각을 잃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하나라도 보이면 망설이지 마세요. 집에서 버티지 않습니다. 또 이런 전조 증상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많이 차거나 말할 때 혀가 꼬이는 일이 자주 생기거나 한쪽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갑자기 어지러운 일이 늘었다면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두통의 양상도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심한 두통, 특히 목이 뻣뻣하면서 생기는 두통, 갑자기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은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참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꾸는 순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간단한 복식 호흡부터 시작해 보세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내쉬세요. 이를 5번 반복하면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명상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세어가며 하나, 둘, 셋 하면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겠지만 점차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혼자만의 시간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웃음도 혈압을 낮춥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을 일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시고 침실은 서늘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자리에서 1시간 전에 끄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억지로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금연과 금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면 15분간 혈압이 상승합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이거든요. 금연은 혈압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음주는 적당량은 괜찮다고 하지만 적당량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잔은 맥주 350ml, 와인 자매 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가 있다면 더 일찍부터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생활습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후에는 이 보호 효과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폐경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압 목표치가 더 엄격합니다. 일반인은 14,090mmHg 미만이지만 당뇨병 환자는 13,080mmHg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함께 있으면 혈관 손상이 가속화되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와 함께 엄격한 혈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 대처법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토, 시야 장애가 생기면 고혈압성 뇌병증일 수 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세요.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함께 있다면 심근경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집에서 기다리거나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지 말고 반드시 119를 이용하세요. 응급실에 갈 때는 평소 복용하던 약물 리스트를 가져가세요. 최근 혈압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가져가시고요. 이런 정보들이 응급 처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약속이 습관을 만듭니다.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병은 때로 억울합니다. 하지만 생활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혈관은 오늘도 늙어가지만 오늘 시작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저는 계속 옆자리에 앉아 함께 걸을 겁니다. 다음 진료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적게 짜고 많이 걷고 꾸준히 재고 잘 쉽니다. 적게 짜기는 하루 나트륨 2000mg 이하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이 걷기는 주 5회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입니다. 꾸준히 재기는 아침 저녁 가정혈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잘 쉬기는 하루 78시간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커다란 평안을 만듭니다. 계단 2층을 힘들어 하던 분이 10층도 거뜬히 오르게 되고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실천해 주세요.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온 가족이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져 가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차 예방이 1차 예방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약속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떠오르는 실천 한 가지 적어주시겠어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지켜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혈압계가 없다면 내일 약국에서 하나 사세요. 짠 음식이 식탁에 있다면 오늘부터 절반만 드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다면 계단으로 한 층만 걸어가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쉽고 습관은 약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여러분이 되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실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겁니다.